그 저번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서 의료법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 약간 댓글들 좀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그게 작년 12월이었나요? 작년 12월이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네. 현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의료법 관련해서 영상 그때 올렸을 때 댓글에 의료법 개정된 게 왜 문제냐, 허위 광고, 뭐 과장 광고 이거 더 검열을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더 빡세게 검열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꼭 필요로 하는 정보도 온라인상에 올리지 못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병원 알아볼 때 원장님 경력 첫 번째로 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상황과 비슷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치료해줬던 병원인가?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치료 사례. 근데 그런 걸 아예 못 올리게 하니까 그게 문제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좋은 병원 찾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장님 경력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하고 치료 사례도 못 올리면 앞으로 어떻게 병원을 환자분들한테 알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원장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GPT에 물어봐도 알 수 있을 법한 내용들, 진짜 단순 정보들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환자가 그 글을 보고 병원에 내원하고 싶을까요? 환자가 진짜 원하는 정보는 내가 앓고 있는 이 질환을 이 병원에 가면 해결해 줄 수 있나? 이 병원에 가면은 이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이 정보를 환자분들은 원하는 건데, 그냥 단순 정보글만으로는 환자분들을 설득시키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경력이랑 치료 사례 작성을 해서 그 글을 그냥 심의 받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심의를 받고 떳떳하게 홍보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 블로그 글 하나를 심의를 받을 때마다 최소 11만 원 이상 들거든요. 심의를 받는데? 네. 심의를 그냥 신청하는데 11만 원 최소. 이게 A4 용지 기준 5장이 넘어가면 또 추가 요금이 들어요. 근데 뭐 돈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글 하나 심의 받을 때마다 한 달 이상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글을 심의를 받고 올리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9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하면서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의료법 기준으로는 홍보글 올리지 말고 정보글만 올려라.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 정보글이면 심의를 받지 않고 올려도 된다. 그럼 우리는 정보글 컨셉으로 가되 그 정보글을 더더더 정교화시키자. 이게 되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엄청 뾰족하게 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정보성 글에서 더 파고드는 거죠. 단순히 GPT로만 알 수 있는 정보글이 아니라 이 원장님만 쓸 수 있는 정보글로 더 정교화시켜보자. 더 전문적인 콘텐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임상 칼럼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이런 논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논문 내용들은 의학 용어도 되게 많고 일반인이 봤을 때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 논문 내용을 환자의 시선에 맞게 좀 쉽게 풀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의 전문성을 좀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잇몸뼈가 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정보를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나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뼈 이식 의사가 하라고 하는데 진짜 해야 되는 거 맞나?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뼈 이식 꼭 하셔야 됩니다. 뼈 이식을 해야 임플란트 했을 때 임플란트 생존율도 높아지고 잇몸 뼈가 부족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히 그런 정보만 나열한 블로그 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블로그 글은 실제 논문 자료를 첨부를 해서 논문 자료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 2개 병원 중에 PD님은 어떤 곳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으세요? 수사겠죠 아무래도. 그쵸. 좀 더 전문적이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정보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던지는 정보글, GPT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순 정보글이 아니라 실제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논문 자료라든지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논문 자료의 역할은 원장님의 실력을 좀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용도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원장님이 지금도 논문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 이쪽으로 되게 전문성 있는 의료진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 뭐 환자분들이 이 논문 이거 봐도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원장님의 전문성과 실력을 좀 간접적으로 어필하기 위함이다.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필을 못 하잖아요. 원장님 경력 첨부 못하고 치료 사례 첨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어필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료법에서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정보성 글이니까. 그리고 논문 자료도 실제로 근거 기반으로 해준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글을 다 이렇게 발행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의료법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보건소마다 다르고 그 보건소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는 병원 마케팅 진행할 때 그 관할 보건소에 무조건 전화를 해요. 전화를 먼저 해서 원장님 경력과 치료 사례, 주소 첨부하는 이런 거 다 이제 해도 괜찮은지 그걸 이제 보건소 직원이랑 소통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을 토대로 원장님 경력을 넣어도 된다는 보건소가 있으면 원장님 경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치료 사례 이거 동일한 장소에서 언제 찍은 건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괜찮습니다 하는 보건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료 전후 사진도 적극적으로 첨부하시고 그 지역 보건소에 꼭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9개월 전이랑 비교했었을 때 대표님이 해야 될 레이어가 엄청 더 몇 개가 쌓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건소에 전화도 해야 되고 글 하나 쓸 때도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글 하나 쓸 때 들어가는 시간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진행했을 때 기존 방식에 비해서 리소스가 2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저희 믿고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의료법 빡세니까 이제 병원 안 할래, 다른 거 할래 할 수도 없는 판국이고 기존에 저희 믿고 그래서 오랫동안 해주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딱 2곳만 받고 있거든요, 계약을. 더 못 받아요. 담당자도 많은 업체를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서 담당자 한 명당 최대 4개까지만 맡고 있거든요. 원래 몇 개씩 맡았었어요? 원래는 뭐 한 명당 6, 7개까지는 진짜 그래서 4개 맞는데도 지금 힘들어해요. 힘든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려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좀 찍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